김정수는 35년간 중견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부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8시 30분에 출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반복했죠.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앞둔 65세의 정수에게 가족은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5년 전 미용실을 정리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60세 아내 이미경과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하는 35세 딸 김수진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모범 직장인,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꿈보다 가족의 안정을 우선시했고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죠. 회사 동료들이 골프나 술자리에 나가자고 해도 집에 일찍 들어가 아내와 딸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급한 일이 생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미경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런데 미경이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애교 섞인 목소리였어요. 정수가 아내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미경이는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마치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보, 누구랑 통화했어요? 정수가 물었지만 미경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영숙이랑 네일샵 얘기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미경이의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미경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에 상대방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왠지 모르게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미경이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마트에 갈 때도 대충 입고 나갔는데 요즘은 친구들과 만난다며 정성스럽게 치장하고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미경이는 최근 새로운 향수까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향수만 사용하던 아내가 갑자기 다른 향수를 쓴다는 것도 이상했죠. 그리고 휴대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며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는 모습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평소 아버지를 잘 챙기던 딸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예전에는 정수의 회사 일도 궁금해하고 건강도 걱정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진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용건부터 꺼냈습니다. 아빠,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수진이가 말을 꺼냈을 때 정수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요. 수진이의 대답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리랜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한 달에 300만 원을 쓸 정도로 수입이 많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진이는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거의 들지 않는 상황이었죠. 아빠, 요즘 마케팅 업계가 경쟁이 치열해서 네트워킹이 중요해요. 클라이언트들과 만나려면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해야 하고 선물도 해야 하거든요. 수진이가 그럴듯한 설명을 했지만 정수에게는 뭔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딸이니까 그러려니 하며 넘어갔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였기에 가족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돈 얘기만 하고 곧바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와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텐데 말이죠. 심지어 정수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닌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서재에 앉아 이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자신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35년간 성실히 살아온 자신에게 가족들이 이렇게 냉담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정수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경이는 가방을 들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소보다 화장을 더욱 진하게 하고 있었고, 새로 산 옷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원피스였어요. 언제 이런 옷을 샀을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네 네일샵에 가서 간단히 점심 먹고 올게요. 미경이가 말했을 때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경이의 표정에서 뭔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단순히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치고는 너무 설레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새로 산 향수까지 뿌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이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가방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가 확인해 보니 고급 한정식집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분에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죠. 영수증 날짜를 보니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미경이는 영숙이와 만났다고 했었는데 네일샵에서 간단히 먹는다던 얘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수는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영수증에는 가게 이름과 함께 강남구 청담동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서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곳이었죠. 단순히 친구와 점심을 먹기 위해 그렇게 먼 곳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더욱이 25만 원이나 되는 비싼 한정식을 먹을 정도로 특별한 날이었을까요? 정수는 영수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제 시간이 오후 1시 30분이었는데 그 시간이면 점심 식사 시간치고는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하단에 적힌 메뉴를 보니 특별 코스 요리였습니다. 단순한 친구 만남치고는 너무 격식을 차린 것 같았죠. 게다가 와인까지 주문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미경이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가 돌아왔을 때 정수는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디서 뭐 먹었어요? 미경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영숙이네 네일샵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친구와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미경이의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백화점 주차권이었죠. 영숙이네 네일샵은 동네 상가에 있는데 백화점 주차권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차권 날짜도 한정식집 영수증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백화점 쇼핑백도 함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작은 가방이 들어 있었는데 가격표를 보니 150만 원이었습니다.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경이가 언제 이런 비싼 가방을 살 수 있었을까요? 5년 전 미용실을 정리한 후로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가방을 숨겨놓은 것으로 보아 정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우연히 미경이와 수진이가 나누는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이었는데 거실에서 미경이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목소리가 작아서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내용이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아요. 오늘 영수증 때문에 질문했다면서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계속 아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줘. 정년퇴직금 나오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어. 미경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럼 민호 삼촌한테 말해둘까요? 아빠가 의심하고 있다고. 요즘 너무 자주 만나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민호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정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회사 후배 중에 박민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년 전 퇴사해서 부동산 일을 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번 주말에는 좀 조심하자. 정수가 골프 간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충분하고. 미경이가 대답했는데 정수는 골프를 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가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수진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도 민호 삼촌이 처리해 줄 거죠? 300만 원이나 되는데 아빠가 의심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 걱정하지 마.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미경이의 답변을 들은 정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딸이 박민호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야 한다는 걸까요? 수진이의 카드값까지 박민호가 처리해 준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정년퇴직금과 관련해서 무슨 복잡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간 믿고 살아온 가족들이 자신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죠. 하지만 섣불리 따져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25만 원짜리 한정식, 150만 원짜리 가방, 그리고 딸과 아내의 수상한 통화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정수는 실수로 미경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경이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충전 중인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갔는데 마침 메시지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정수는 처음에는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야라는 이름 옆에 빨간 하트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 순간 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미경이가 자신 외에 다른 남자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호기심을 참지 못한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도 정수 퇴근 시간 확인해서 알려줘. 오늘 회식 있다고 했으니까 늦을 거라고 말했어. 수진이가 또 돈 달라고 하네. 이번엔 얼마나 줘야 할까?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퇴근 시간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딸이 돈을 달라고 한다는 것을 그 사람과 상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회식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미경이가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확인해 봤습니다. 번호를 역추적해 보니 박민호였습니다. 정수가 예상했던 그 사람이 맞았죠. 회사에서 10년 정도 함께 일했던 후배였는데 당시에도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사 후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미경이와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정수는 메시지 기록을 더 올려가며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 청담동에서 만날까? 정수가 토요일에 골프 간다고 했으니 시간 여유 있겠네. 미경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골프를 치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미경이가 거짓 핑계를 대고 박민호와 만났다는 뜻이었죠.
자기야, 오늘 호텔에서 받은 선물 마음에 들어? 150만 원짜리 가방인데 아깝지 않았어? 박민호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정수한테는 비싼 가방 사달라고 할 수도 없었는데 미경이의 답장이었습니다. 정수는 며칠 전 발견했던 그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박민호가 사준 것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와 관련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빠한테서 받은 300만 원, 우리 부동산 투자에 보태자. 미경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정수 퇴직금 나오면 더 큰 투자도 가능할 거야. 이번에 강남 아파트 하나 더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민호의 답장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딸에게 준 돈이 박민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퇴직금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35년간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을 가족이 아닌 다른 남자와 나눠 가지려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수는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훌륭한 딸이야. 아빠를 전혀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연기도 자연스럽고. 박민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20년 넘게 연습한 거니까. 어릴 때부터 아빠 앞에서는 착한 딸 연기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미경이의 답장을 보는 순간 정수는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20년 넘게 연습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미경이와 박민호의 관계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도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자기야, 다음 주에 정수 정년퇴직 파티 있다며? 그때 우리 관계 공개할까? 박민호의 메시지였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퇴직금 받고 나서 차근차근 진행하죠. 집도 팔아야 하고 정리할 게 많아요. 미경이의 답장이었습니다. 정수는 이 메시지를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까지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가 더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뭔가 눈치채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수진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퇴직금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나. 그동안 수고했어, 우리 딸. 미경이의 답장이었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간 자신이 믿고 살아온 가족이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외도도 충격적이었지만 딸까지 20년 넘게 공범이라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퇴직금과 집까지 노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35년간 성실히 일해서 모은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앞에서 연기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정수가 알고 있던 효녀 수진이의 모습은 모두 가짜였던 것입니다. 샤워실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미경이가 곧 나올 것 같았죠. 정수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말이죠. 하지만 정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22년간 계속된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것이죠. 그날 밤 정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믿음이 하루 만에 무너져버린 충격 때문이었죠.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미경이를 바라보며 정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을 속여온 아내, 그리고
그 속임수에 가담한 딸까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다음 날 월요일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박민호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그 후배가 언제부터 자신의 아내와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정수는 박민호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근황을 물어봤죠. 민호 그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정수가 물었을 때 동료는 대답했습니다. 아, 박민호요? 부동산 중개업 하면서 꽤 잘 된다고 들었어요. 강남 쪽에서 고급 아파트 위주로 중개한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청담동 한정식집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박민호가 강남에서 일한다면 청담동에서 만나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정수는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싶었지만 너무 깊이 파면 의심받을 수 있어서 적당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퇴근 후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경이가 또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자 미경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은 정수가 늦게 들어온대. 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정수는 회식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경이가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정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일정을 조작해서 다른 남자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정수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주 토요일 정수는 이웃집 최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72세의 최할아버지는 퇴직 교사로 인생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습니다. 정수보다 7살 연상이지만 항상 현명한 조언을 해주곤 했죠. 할아버지,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정수가 말을 꺼내자 최할아버지는 차 한 잔 대접하며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정수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가정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죠. 최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수 씨, 35년을 함께 산 가족이라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해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5년을 견뎌온 당신이니까 마지막도 신중하게 처리하시오. 최할아버지의 말에 정수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무렵 정수는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서지혜라는 45세 사설을 알게 된 것이죠. 정수는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책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 도서관을 자주 찾았는데 지혜는 항상 친절하게 책을 추천해 줬습니다. 어느 날 지혜가 정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시나 봐요? 표정이 많이 어두우세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티가 나나요?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책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힘들 때 책을 찾는 분들의 표정은 비슷해요. 지혜와의 대화는 정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을 속인 가족들과 달리 지혜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줬죠. 정수는 구체적인 상황은 말하지 않았지만 가정 문제로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들어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수는 점점 냉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고 법적 대응 방안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35년간 모은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정수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미경이와 박민호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미경이의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출 시간, 복장, 화장 정도, 심지어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미경이의 옷장에서 자신이 사준 적 없는 고급 액세서리들을 찾아낸 것이죠. 명품 목걸이와 반지, 그리고 비싼 브랜드의 지갑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 만한 수입이 미경이에게는 없었습니다. 5년 전 미용실을 정리한 후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거든요. 정수는 미경이가 외출할 때 몰래 뒤따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영숙이네 네일샵에 간다고 했던 어느 화요일, 정수는 오후에 조퇴를 하고 미경이를 미행했습니다. 미경이는 네일샵이 아닌 강남역 근처의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미경이의 모습을 본 순간 정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멀리서 지켜보며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미경이와 박민호는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도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수진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수진이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신이 준 용돈들이 모두 미경이의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고 그 돈이 다시 박민호 명의의 부동산 투자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정수가 딸에게 준 돈이 총 5천만 원이 넘었는데 모두 박민호의 사업에 투자되고 있었던 것이죠. 정수는 변호사 상담도 받았습니다. 시내의 한 법률 사무소를 찾아가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도 증거와 재산 이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특히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미리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4개월 동안 조용히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진, 녹음,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투자 서류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미경이와 박민호의 만남 장소와 시간, 수진이의 계좌 이체 내역, 심지어 박민호의 부동산 사업 현황까지 파악했습니다. 35년간 회사에서 쌓은 업무 능력을 발휘해 마치 프로젝트를 진행하듯 체계적으로 접근했죠. 그 과정에서 한영숙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경이가 박민호와 만날 때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일샵에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박민호와 만나고 한영숙이 증인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영숙도 박민호의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정리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퇴직금도 미리 별도 계좌로 이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진실을 폭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서지혜와의 만남은 정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정수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항상 따뜻한 격려를 보내줬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지라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줬죠. 정수는 지혜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정년퇴직 축하 자리를 택했습니다. 12월 말 35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이었죠. 평소 가족 모임을 좋아하지 않던 정수가 직접 제안해서
가족들과 지인들이 모인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미경이와 수진이는 정수의 제안이 조금 의외였지만 기꺼이 참석했습니다. 정수는 일부러 격식 있는 한정식집을 선택했습니다. 미경이와 박민호가 자주 만났던 청담동 그 식당과 같은 체인점이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식당에는 정수의 회사 동료 몇 명과 이웃들도 함께했습니다. 최할아버지도 초대받아 참석했죠. 미경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마치 정말 축하연에 참석하는 것처럼 들뜬 모습이었죠. 수진이도 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박민호가 사준 것 중 하나일 거라고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35년간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준 아내와 딸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죠. 미경이와 수진이는 정수의 말에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세요. 가족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수가 테이블 위에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올려놓았을 때 미경이와 수진이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수는 상자를 열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기력도 뛰어나시고 계획성도 대단하시더군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미경이와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었을 때 나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진들과 USB,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동안 나를 속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까지 시선을 돌릴 정도로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미경이 씨, 박민호 씨와 인연이 아니라 22년 넘게 만나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정수가 첫 번째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미경이와 박민호의 모습이었죠. 그 뒤로 각종 만남의 장면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내가 받은 5천만 원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다 알고 있다. 두 번째 서류는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수진이 명의의 계좌에서 미경이 계좌로, 다시 박민호의 투자회사로 이어지는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되어 있었죠. 수진이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이건 오해예요. 수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정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해라고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이 모두 오해라고 하시나요? USB 안에는 통화 녹음 파일과 메시지 내용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22년 전 중학생 때부터의 기록도 있어요.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35년간 모범적인 가정을 꾸려온 것으로 알려진 정수의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정수의 회사 동료들은 박민호라는 이름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함께 일했던 후배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수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한영숙 씨도 이 일에 참여하셨죠. 알리바이 제공과 함께 부동산 투자까지 함께 하셨더군요. 네일샵도 실제로는 박민호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수진이가 중학생일 때부터
계획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경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22년 넘게 저를 속여온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딸까지 공범으로 만든 이유는 또 뭡니까? 최할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정수가 이런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정수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죠. 정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퇴직금과 재산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이혼 서류도 변호사를 통해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받은 돈은 사업 투자가 아니라 사기였으니 민사소송도 준비되어 있다. 박민호 씨와 한영숙 씨에게도 각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식당은 마치 법정처럼 긴장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35년간 성실히 살아온 한 남자의 처절한 진실 폭로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정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2년간 가짜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식당에서의 폭로 이후 정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경이와 수진이는 그날 밤 집을 나갔고 정수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적막감이 컸지만 점차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22년간 계속된 거짓과 긴장감이 사라지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죠. 정수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느꼈던 위화감과 불편함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수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절차를 진행했죠. 미경이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정수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22년 넘게 계속된 외도와 재산 유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만난 미경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죠.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온 것에 대한 죄책감인지 정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박민호와 미경이의 관계가 정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치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외도를 넘어서 장기적인 사기극을 벌인 것이었죠. 정수의 퇴직금을 노린 것은 물론이고 집까지 팔아서 투자하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수진이의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이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용돈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가담했고 심지어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정수에게 돈을 받아 박민호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도우려는 마음이었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정수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보다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22년간 자신이 믿고 살아온 가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정년퇴직 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더욱 큰 피해를 입었을 테니까요. 박민호의 부동산 사업도 실상을 알고 보니 완전히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겉모습과 달리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정수와 미경이로부터 받은 돈으로 겨우 버텨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모두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한영숙 역시 이 사기극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박민호의 사업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일샵도 실제로는 박민호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미경이와 박민호의 만남을 주선하고 은밀한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부녀자들도 박민호에게 소개해주는 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서지혜에게 더욱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준 그녀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정수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항상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정수는 지혜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수의 아픔을 이해하고 더욱 깊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22년간 속아왔다는 것은 상처겠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그리고 정수 씨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지혜의 말은 정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회사 생활만 해온 자신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죠. 책을 좋아하는 지혜와의 만남을 통해 북카페 운영에 대한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지혜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퇴직금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북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35년간 남을 위해 살았던 자신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죠. 65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1년 후 정수는 동네에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책향기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서지혜와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었죠.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정수와 지혜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22년간 거짓 관계에 시달렸던 정수에게 지혜는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북카페에서는 매주 독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죠. 정수는 이런 모임을 통해 진정한 소통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35년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최할아버지도 단골 손님이 되어 자주 카페를 찾았습니다. 어떠세요? 새로운 인생이? 할아버지가 물었을 때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65세에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조언 덕분에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미경이와 수진이는 법정에서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미경이는 정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22년간의 거짓과 배신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수진이 역시 아버지에게 수없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정수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을 이용한 딸을 다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민호는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한영숙도 공범으로 처벌받았고 그녀의 네일샵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2년간 계속된 거짓과 사기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정수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죠.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북카페의 벽에는 정수가 좋아하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다. 이 문구는 카페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정수 자신에게도 새로운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정수는 카페에서 지혜와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거리를 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22년간의 거짓 속에서도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정수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수진이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35년간 남을 위해 살았던 정수가 마침내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한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진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65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이번에는 정말 제 것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북카페 책향기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진심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죠. 정수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